자, 3월 모의고사 33번 문제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33번부터 끝번호까지 5문제 볼 거고요. 우리 이제껏 봤듯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 문제 변형입니다. 주제 빈칸. 아, 빈칸은 빈칸이네요. 빈칸은 없어도 되겠네요. 주제. 자, 봅시다. All architectural structures are forms of spatial choreography that guides action. Space facilitate or prohibit, encourage or prevent, invite or inhibit 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건축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 공간적으로 choreography, 어려운 단어니까 아래 나와 있죠? 연출이래요. 건축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으로 연출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해주는 거냐면 우리의 액션을 가이드 해주는 거죠. 이거 좀 더 얇은 펜이 있나? 그러니까 공간이 촉진시켜주거나 혹은 금지시켜주기도 합니다. 혹은 encourage 하게 하거나 금지하기도 하고요. 혹은 초대하거나 막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 생각하면 편하냐면 요즘은 코로나가 끝나 있으니까 좀 더 우리 자리 같이 앉잖아. 그럼 여러분끼리 얘기도 많아지고 그럴 텐데 옛날에 코로나 때 기억나? 코로나 때 보면 우리 다 각기 따로따로 앉으니까 서로서로 친구들끼리 못 친해지고 어색하지. 즉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네요. This choreography predetermines patterns of movement and behavior also, but it also guid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imagery, and emotional feeling이래. 자, 이런 연출은 predetermine, determine은 결정하다고, pre는 미리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결정 지어줘요. 그러면 위에는 무슨 단어를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야? 가이드를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네. 결국 똑같은 얘기 하겠죠. 뭐를? 우리의 움직임의 패턴을. 이게 뭐야? 액션이잖아. 똑같은 말이네. 뭐 행동까지도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까지 나아가자 버더울 수 있잖아. 뭐까지도 한데 우리의 경험적인 특징들이나 우리의 인식이나 이미지를 상상이나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그러면 공간 때문에 친구들이랑 말을 한다 안 한다 정도의 행동을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랑 친하다 안 친하다, 누가 좋다 싫다 이런 느낌까지도 감정적인 것까지도 공간 때문에 확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괜찮나요? 네. 그래서 a sensitive, 이게 맞죠? An empathic designer intuits human behavior and desire, and this intuitive architectural scripting resonate with the actual user occupant natural and instinctual needs and intention. 엄청 길다. 자, 감각 있고요. 공감 잘하는 디자이너. 그럼 이 디자이너는 잘하는 디자이너, 못하는 디자이너? 잘하는 디자이너. 잘하는 디자이너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가이드 잘하고 감정을 가이드 잘한다는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온다? intuition, 직관적으로 알아요. 인간의 행동을 위에 나왔었던 행동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desire, 욕망, 여기 위에 나왔었던 우리 감정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주면서 전부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우리의 직관적인 건축적인 스크립트는 쓰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서는 설계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괜찮니? 건축을 쓰는 거니까. 그 설계가 resonate, 공명한데. 공명한다는 말은 같은 것에 같이 우는 거야. 사람으로 치면 그런 거 어때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나는 울어. 근데 여자친구가 안 울어. 그럼 뭐가 슬프다는 거야? 이런 공명 안 하는 거지. 우리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안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걸 우린 공명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공명한데 이 건축적인 우리의 설계가 공명한데 실제 그 유저들, 사용자나 점유자들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와 함께한대. 그렇구나. 결국은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건 실제 쓰는 사람들의 필요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의도까지도 함께하는 거구나. While designing a house, the designer's lives, use, and feels the non-existent house in its imagination on behalf of the future dweller. 자, 그 건축 중에서 지금 무슨 얘기, 무슨 건축, 집 건축 얘기 나오지. 그러면 내용이 좀 더 어떻게 됐어? 구체적으로 된 거 보여? 그럼 이거 주제다, 예시다. 예시다, 예시고 그러면 앞에 이미 뭐가 나왔다? 주제가 다 나왔다. 괜찮지? 좋아. 대답 크게 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리고 디자이너는 거기 살아봐. 그리고 사용해봐. 느껴봐.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집을. 즉 미리 뭐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의 상상에서 누구 대신에? 미래 거주자 대신에.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창문입니다. 그러면 창문은 전체 디자인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그러면 집보다 더 구체적인 예시야. 정확히 뭐 원하는데 놓겠지 뭐.
그치? 좋은 디자이너가 건축하는 거라면. 그리고 또 이제는 계단 얘기 나와. 그럼 또 다른 형태의 예시가 나오지. 그럼 계단도 어디 있겠어? 뭐 원하는 데 있겠지. 좋은 데 있겠지. 그럼 예시 여기까지 우선 끝내자. 결국 좋은 디자이너,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 있는 좋은 건축은 결국 좋은 디자이너가 하는 거잖아. 위에 있었던 어떤 단어랑 지금 successfully 같은 맥락인지 느껴져 얘들아? sensitive한, empathic한 이 말이랑 지금 이게 같은 결이라는 거 알겠어? 그치? 중간에 나와 있던 예시 앞뒤로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건축이라고 하는 건 does not need manuals or signage for its use as it reveals its very structure and use it in words manner에. 좋은 건축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매뉴얼 같은 거 필요 없어. 사이니지는 표지판이란 말이거든. 표지판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것을 사용해서. 왜냐? 그 건축 그 자체가 그 구조 자체와 사용을 어떤 식으로 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이미 드러내고 있거든. 왜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이미 누구를 충분히 고려했으니까. 사용자들의 어떤 것들, 움직임이나 사용자들의 감정을 이미 고려했으니까. 그러면 그 profound building, 정말 잘 갖춰져 있는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사람들의 movement, 움직임이나 무엇을, feeling, 감정을 이미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런 반영하다의 맥락이 resonate 어디 갔냐? 어디죠? 네. resonate 이런 단어 나오면 되겠네요. 같이 공명하는 거야. 혹은 이런 건 어때요? 가이드하는 거야. 이런 거 괜찮지?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정답에서 뭐라고 했냐면 extension, 확장이야. 무엇에? 인간의 몸과 멘탈의 행동들을. 그리고 아래 잘려가지고 안 나오는데 capabilities, 능력을 확장시킨 거야. 즉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것들을 공간적으로 확장시켜 놓은 게 결국은 좋은 건축이고 좋은 빌딩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짓게 되네요. 오케이. 이 글의 주제나 제목 어디 얘기하면 될까? 우리 항상 주제 제목 어디다가 나? 아니 뭔 소리야. 빈칸 어디다가 나? 주제나 제목에 놓잖아. 그러니까 주제랑 제목 어디 얘기하면 되겠어? 이 문장 얘기하면 되겠지. 결국은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게 뭐다? 소비자들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들을 공간적으로 확장시켜 놓은 것이 결국은 좋은 건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36번. 지금 시각이 몇 시냐면 6시 48분이죠. 밥 먹은 직후입니다. 회의에다가 밥도 좀 늦었고요. 저의 걱정은 지금 여기서 다 수음이 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약간 지금 셔츠를 일부러 넣어 입으려고. 왜냐면 너네한테 예뻐 보이려고. 그래서 넣어서 입었는데 약간 좀 바지가 흘러내려서 좀 벨트를 쓰게 했더니 숨이 좀 막혀요. 근데 숨이 막히면 나중에 너네 안 볼 때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여기 수음 다 돼가지고 걱정이 되구만요. 자, 36번. 변형은 요약, 제목, 요약과 제목문입니다. 어려웠던 글이에요. 어려웠던 글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교사가 느끼는 것보다 학생들이 푸는 게 훨씬 더 편안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Daniel Dennett argues that one benefit of having moral consideration in our conceptual repertoire is that they can serve as conservation stopper. Their value is to bring deliberations to a close. 자,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한 가지 이득이야. 뭘 하는 이득? 도덕적인 고려를 하는 거야. 우리의 개념적인 레퍼토리, 어떤 흐름에서 도덕적인 고려를 하는 것에 좋은 게 뭐냐면 그들이 대화 정지하기로 작동할 수 있대. 도덕적인 고려를 하면 대화를 정지할 수 있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찌됐든 대화를 정지시키는 걸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이득이래. 그럼 무슨 맥락 나와 있어? 대화라고 하는 게 참 정지하기가 어려운 녀석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멈출 수 있다. 이거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들의 value, 가치가 뭐 하는 거냐면 가지고 오는 거야. deliberation 밑줄 뜻 알아야 돼요. deliberation은 숙고란 뜻입니다. 아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심사숙고하다 할 때 그 숙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거를 끝으로 가지고 오는 거래. 우리가 계속 그러면
우리가 멈추는 게 이득인데 왜 못 멈추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심사숙고하니까. 머릿속에 계속 생각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면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 그러면 그 대화가 다 끊길 수 있다. We are rational creature.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Always able to ask for justification. 그리고 항상 우린 물어봐. 뭘 물어봐? 정당화를 요구해. 그리고 이게 특성이야. 우리를 여러 방면에서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야. 즉 인간은 참 여러 방면에서 뭘 원한다? 정당화를 원한다. 이런 예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쌤이 무단횡단을 하려고 해. 그래서 쌤 무단횡단 안 돼요 라고 얘기했지. 너네가 엄청 심사숙고해서 쌤한테 말할까 말까. 근데 내가 무단횡단 하니까 왜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법이에요. 그럼 내가 또 뛰면서 불법은 왜 나쁜데? 쌤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너네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 보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상황인가 봐. 자, A번부터 봅시다. This is potentially as much problem for our own private deliberation as for our public interpersonal one 이래. 이거는 잠재적으로 엄청 문제가 될 거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숙고에서 뭐만큼이나 대중의 관계적인 논만큼이나가 뭔 말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게 지금 왜 문제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나는 잘 모르겠어. 혹시 알겠니? 좀 더 정보가 좀 필요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재에서 제안했죠. 이게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뭐 고려를 생성하는 걸 멈춰라고 하는 아이템을 줬나 보다. 그럼 뭔지 모르겠죠. 우리는 무슨 상황? 문제 상황 하나 튀어나와야겠네. 그리고 멈춰가 도와주는데 그게 아이템인데 어떤 아이템이냐면 한 번 소개된다면 더 이상의 숙고를 할 수 없게 막아주는 녀석이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심사숙고하는 것을 그러니까 고려를 멈추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한다면 더 이상의 심사숙고는 없다라는 맥락에 나왔으면 어떻게 없어지는데? 정도가 이 뒤따르면 좋긴 하겠다. 첫 번째로. 자, that will be morally wrong. 야, 그거는 도덕적으로 틀렸어. 그러니까 would appear to work in this manner. 작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방식이 만약에 B가 먼저 나오려면 첫 번째, 도덕적인 맥락 얘기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게 이런 방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위에 보면 도덕적인 맥락 있나요? 여기 위에 있긴 하네. 도덕적인 moral이라는 얘기가 있긴 하네. 그럼 체크는 해두자.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 글에서 우리 무슨 존재야? 참 이성적인 존재야.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정당화가 필요해 모든 것에서 라는 얘기로 살짝 튼 다음에 지금 도덕성으로 가려고 맥락 여기서 한번 끊었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인 게 바로 나오기에는 조금 괜찮나? 좀 더 C를 읽어보고 판단 지어보자. 자, the problem is 근데 문제는 뭐냐면 once receiving a perfectly good answer, we always sensibly respond, okay, but what justify that? And we can potentially do so endlessly, never coming to a decision, forever hesita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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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엄청 완벽한 대답을 받았어. 근데도 우리는 계속 마치 똑똑한 녀석인 것 마냥 분별력 있게 응답하지. 근데 그거 뭐가 정당화해? 이거 위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나 한번 볼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린 마치 뭐인 것처럼 참 분별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답을 하지. 뭐에 대해서? 정당화하라고. 뭐 하라고? 근데 그게 뭐가 정당화되는 건데? 오케이. 그럼 뭐부터 나오면 좋다? C부터 나오면 좋겠네. 그리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 끝도 없이 해. 그래서 어디에 못 가? 결정을 못 지어. 그래서 영원히 뭐해? 망설이는 거지. 아까 얘기로 보면 무단횡단 하면 안 되나? 왜 안 되는데? 불법이잖아. 근데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악법도 법이야? 그것도 맞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죽는다고 너네한테 피해 볼 건 뭐야? 보고 싶잖아. 그렇다고 니들이 나랑 결혼할 건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무단횡단 해도 되지 않아? 벌금 그냥 내면 되지 않아? 그럼 돈 많은 사람 벌금 내도 되지 않아? 계속 지금 길은 건너지 못한 채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결국 못 짓고 그렇게 있게 만든다. 자, 그러면 B로 가볼까? 그건 도덕적으로 틀렸어 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게 이 방식으로 작동한대. 근데 여기서 나온 방식은 평생 동안 뭐 하는 방식? 망설이는 방식인데 B가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A. 자, 이렇게 망설이는 건 정말 문제야. 우리 자신 개인적인 수고에도 뭐만큼이나 대중의 관계에서도
그치? 어디서 만날까? 어쩔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참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데넷이라고 한 사람이 그 대안으로서 뭘 제시했냐면 참 유용할 수 있는 고려 제조 멈춰! 라고 하는 걸 줬고 이게 아이템인데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더 이상의 심사숙고를 멈추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심사숙고를 멈추게 만드는 게 도덕적으로 틀렸어. 그 방식이 멈추게 만든다. this manner가 받게 되는 거지. 답은 그래서 뭐? C, A, B가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쌤이 무단횡단 하려고 해. 쌤 위험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쌤 도덕적으로 틀린 놈 이러면 내가 돌아가야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요약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요약 한번 해보면 어디다가 해야 너네 보기 좋을까? 여기다가 써도 보이겠지? 이 글에서 사실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 우리의 도덕적 고려를 뭐랑 대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랑 대조하고 있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사실 어때? 끊임없이 뭘 원해? 그렇지. 끊임없는 정당화를 요구해. 우리 이성 끊임없는 정당화를 요구해. 하지만 문제가 있지. 너무 끊임없이 정당화만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못 지어? 결정을 못 지어. but 주저함이 있어. 주저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고려하자? 도덕적으로 고려하자. 도덕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심사숙고를 오케이 끝내기 할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 글의 제목도 이런 식으로 저 내용들을 모두 담으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맥락들 들어가면 어떨까?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게 정당화를 하지만 주저하는 것을 끝낼 수 있다. 이 맥락들 들어가면 제목으로 넣기 괜찮지 않을까?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정당화를 끝낼 수 있다. 주저함을 끝낼 수 있다. 그쵸? 약간 이 느낌이 애기들이 약간 이렇게 아빠 안 돼, 엄마 안 돼, 약간 삼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은 좀 비슷하다. 아빠 그럼 나쁜 사람이야. 평소에 벌금 얼마 내면 되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아빠 낙당이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바로 할 수 있겠죠. 좀 다른 맥락인데 목련이 떨어지면 목련 끝에 잘라가지고 바람 불면 풍선처럼 만들 수 있대. 그래서 내가 풍선처럼 만들려고 조카들 앞에서 이렇게 불었거든? 후 불었는데 갑자기 쌤 조카들이 새쌍둥이야. 삼촌 안 돼, 안 돼 하면서 이 쬐까만 애들 나한테 묻더니 왜? 그러니까 독 있어. 애들한테 그 밖에 있는 풀들이 다 독 있는 풀들인 거지. 독 있어 하는데 애들이 쬐까맣게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치? 언제 이렇게 커버렸니? 07년생들, 08년생들? 08년생들. 08이라니. 자, 38번 봐야죠. 38번. 이거 너무 어려운 글이었어. 너무 어려운 글. 그쵸? 너무 어려웠던 글이다. 왜 이렇게 이걸 조금만 작게 만들고 싶은데. 썸네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커피 삽니다. 그래서 썸네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어제 그 찍다가 강의 날라갔다고 했잖아요. 한 강 이미 썸네일을 애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뚱뚱하게 나와서 고민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만들 수 있어야죠. 썸네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커피 전달 드립니다. 자, 변형 제목 요약. 제목과 요약입니다. 네. 봅시다. 그 전에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좀 실제 수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니까 조금만 테크니컬한 걸 배워보자고. 첫 번째, 이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은 처음 등장한 거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니 혹시? 왜냐면 전문가의 입으로 처음 얘기를 해줘야 그럼 논리가 성립되니까. 그러면 나 지금 무슨 얘기할 건데 제스처 얘기할 건데 이게 지금 처음 강조돼서 나오는 거야 라는 의미 가질 수 있겠네. 두 번째, 얘가 다르대요. 뭐랑 다르대? 랭귀지랑 다르대. 그러면 랭귀지가 어떤 상태였는데 라는 얘기가 앞에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랑 다르대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In that 뭐라는 점에서
이게 not도 체크해야지. 좋은 논리는 뭐로 끝나지 않는다? not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 not A가 나왔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but B가 나와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not으로 끝나지 않는 거 이것도 좋은 힌트가 될 거고요. 스피커에게 주지 않는데 얘는 제스처는 스피커한테 주지 않는데 뭐를? 그러한 선택을. 그 말은 제스처는 스피커한테 그러한 선택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한 선택을 주지 않거든? 근데 그러면 랭귀지는 그러한 선택을 뭐 했다는 거야? 줬다는 거겠죠. 오케이. 랭귀지랑 서치 초이스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 정도의 맥락들을 머릿속에 찾아야 되겠지. 근데 좀 더 테크니컬하게 보면 결국은 본문 속에 not A가 있다는 말은 그 뒤에 뭘로 시작해야 된다? but B로 시작해야 된다. 그럼 but의 맥락이 어디 있나 보면 5번 앞에 5번 뒤에 rather 있고요. 3번 뒤에 3번 앞인가요? 뒤인가요? 3번 뒤에 instead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각각 짝꿍이 있나 봐볼까? 5번 앞에 4번 문장에 not으로 끝나는 게 있니? 어디? 여기 있잖아. 이미 not A, but B를 자체적으로 이루고 있어. 2번 문장에 not이 있나 없나 봐봐. 없지? 그럼 전 찍어도 몇 번으로 찍을까요? 3번으로 찍겠죠. 가 이제 출제 원칙을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방법.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교사들을 해석 못해도 찍으면 맞는다라는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혹시 수능에 이렇게 나오면 저한테 100원씩 주나요? 이렇게 안 줘도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scholars have demonstrated that the gesture hearing people produce while they are speaking are systematically made at the same time with speech such that language and gesture must be considered co-expressively. 그 학자들이 입증했대요. 면 주제겠네. 누구 얘기니까? 전문가 얘기니까. 뭐라고 했냐? 제스처인데요. 어떤 제스처야? 듣고 있는 사람, 우리 흔히 청자라고 하지. 청자가 만든 제스처야. 뭐 할 때? 그들이 말할 때가 뭔 소리요? 청자는 듣는 사람이잖아. 근데 말하는 거는 화자잖아. 화자면서 청자면 되게 이상하지 않니? 재명아 내 말 무슨지 나는 알겠는데 너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hearing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청인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청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 한번 고쳐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할 때 만드는 그 제스처는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어떻게? 동시에 만들어진대. 뭐랑? 말이랑. such that 뭐 할 만큼이나 충분히 language, 언어랑 제스처가 분명히 동시에 표현적이야, 함께 표현적이야 라고 말해질 만큼 충분히 동시에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 엄마가 맛있게 먹었니? 라고 부르면 엄마 맛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시에 먹어보고 엄마 맛있어 가 지금 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과 제스처는 항상 같이 나온다. This tightly integrated pairing of language of gesture enables speakers to conceptualize and formulate their thought in terms of both categorical requirement of language and the image's possibility of gesture. 이 부분이 진짜 어렵죠. 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 특성 봐. 얘네 지금 동시에 얘기하니까 동시에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모아져 있는 쌍. 누구랑 누구의 쌍? 언어랑 제스처의 쌍. 걔네들은 개념화 시킬 수 있겠지. 생각을. 그리고 formulate, 형성하다 표현할 수 있겠지. 그들의 생각을. 뭐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근거해서. 왜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까? 지금 몇 개를 붙였으니까. 두 가지를 붙였으니까. 근데 첫 번째로는 categorical requirement of language야. 언어의 측면에서는 카테고리, 그 범주, 그 분류의 요구사항 측면에서도 생각을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은 가능성, 무엇의? 제스처예요. 제스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무엇의? 이미지적인 가능성을 전달할 수도 있다. 뭔 소리인지 너무 어려워. 이 말이 어려워. 어찌됐든 그럼 우리 정리해보면 우리 지금 뭐랑 뭐를 합친 거야? 언어랑 제스처를 합쳤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개념화시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첫 번째 측면은 뭐다? 범주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두 번째 측면은 뭐다? 이미지적인 게 있다. 근데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글을 좀 더 읽어보자. For example, 예를 드는 게 너무 필요했죠. 얘가 진짜 필요했던 순간이지. In describing an event,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설명할 때 one must decide, 개인은 반드시 결정해야 돼. 그 이벤트가 끝났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어쩌다면 그 말하고 있는 그 언어가 랭귀지인데, 언어인데 말해지고 있는 언어야. 그 순간에 이게
동사의 접사, 접사는 붙어서 의미를 표현하는 거, 영어로 치면 ing나 ed 같은 거, 이걸 있을 때 뭐에?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이놈을 쓰든 디아들, 저놈을 쓰든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대. 뭔 말인지 봐봐. 우리가 같이 콘서트를 보기로 했어. 박효신 콘서트 가고 싶다. 그런 걸 보기로 했어. 근데 내가 늦잠 잔 거야. 재명아, 지금 박효신 콘서트 끝났어? 재명이가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진행돼요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영어로 치면 진행 중이면 뭘 붙여야 될 것이고 ing를 붙이면 될 것이고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ed를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진행 끝나는 중 진행 이상하잖아. 즉, 이 두 개 중에서 이놈을 고를지 저놈을 고를지 반드시 선택해야 돼. 왜? 진행 중인 놈에는 ing, 끝난 놈에는 ed라고 하는 접사가 영어에서는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되니까? 골라줘야 되니까. 왜냐면 끝난 거랑 진행 중인 거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됐나?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특징이야. 무엇의 특징이야? 언어의 특징이야. 무엇으로서? 세마이어렉 시스템 아래 단어 뭐라 나왔냐? 기호적인 시스템의 특징이야. 즉 문법은 그것의 접사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뭘 고르다 하나만 착착 골라야 돼. 그러면 문법의 품사가 여러 개가 동시에 있어, 따로 나뉘어져 있어. 나뉘어져 있고 문법 규칙도 동시에 쓰는 거야, 따로따로 쓰는 거야? 따로따로 쓰는 게 마치 뭘로 나눠 놓은 것 같아? 범주로 나눠 놓은 것 같지, 카테고리로 나눠 놓은 것 같지. 그러니까 무슨 특성? 카테고리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언어를 쓸 때는.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 다 나와버렸어요. 어딨냐 언어. 언어 얘기 나왔지. 언어 얘기 나왔지. 선택 얘기 나왔니? 이러한 종류의 선택.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선택. 선택 얘기도 나왔지. 오케이. 선택 얘기도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제스처는 필요 없어. 이 말 나오면 되나 한번 볼까? 대신에 이건 제공해요. 무엇으로서? 글루로서 제공한대. 이전에는 뭐 하라고 했어? 선택하라고 했잖아. 따로따로 보라 했잖아. 근데 글루는 뭐야? 풀이니까 걔네들을 붙여놓는 거면 더 이상 언어 얘기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구 얘기? 제스처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훈아 어제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맛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제스처로 하면 어제 얘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먹는 것도 맛있어? 해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굳이 품사나 시제나 이런 걸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하나에 묶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 도와준대. 합치는 걸 언어적인 요소를 어떻게 더 큰 기호적인 범주의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대. 굳이 옛날 얘기, 지금 얘기, 진행 중 얘기, 끝난 얘기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근데 그게 무엇으로서? 전체로서 공유하죠. 중요한 특징을 무엇에 대해서 그 표현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완전 맛있어. 다 끝장이야. 다 맛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인데스뷰 이런 관점으로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죠. 스피치, 말이라고 하는 거랑 제스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아니야? 서로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왜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의 하나의 의미들을 구분해 주고 제스처라고 하는 걸 그걸 종합적으로 매운데 이렇게 우리가 제스처를 하면 매운데 맛있다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무엇도 아니냐? 한 녀석이 자 이거 노를 밑줄 그을까? 노가 부정어라서 내 놀비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주어 동사 도치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한 녀석이가 이 문장의 주어, is가 동사, translation이 보어야. 그래서 한 녀석이 다른 녀석에 그냥 번역해 놓은 것도 아니야. 즉 제스처는 맛있다라는 말로 하면 되지 왜 제스처를 써? 이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대신에 그 최소한의 처리하고자 하는 유닛이야, 단위야. 뭐 하는데? 생각의 표현이. 이게 두 개를 뭐 하고자 하는 거야? 통합해 놓은 거야. 우리가 생각을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가 사실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합해 놓은 거야. 괜찮나요? 다음 몇 번? 3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고 봐도 되니 얘들아? 이게 더 낫지. 자, 제목부터 본다면 결국 언어와 제스처의 어떤 관계, 서로를 뭐 해주는 관계? 보완해주는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언어랑 제스처가 상호를 보완해준다. 그렇죠? 크게 제목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약도 해볼까요? 이거 지금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그렇지. 좋아. 이거 빨간색이야. 애들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빨간색이야. 그렇다면 이걸 요약을 할 거면 우리 처음에 제일 먼저 했던 글의 논리는 뭐랑 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서 각각 언어와 제스처에 대해서 각각 설명했어.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뭐다?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랭귀지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카테고리를 지켰어야 돼. 카테고리얼하다. 제스처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스틱하다. 즉 우리가 이미지로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글로서 쓴다, 풀로서 쓰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미를 표현할 때는 이거 각각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쓴다. 전체로 묶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는 마지막 문단에서 카테고리얼 아니네요. 이미지스틱 카테고리네요. 이미지스틱 카테고리얼이라고 묶어서 같이 콤비로 쓴다. 둘이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지금 물어서 안에 있는 내용 한번 묻고 밖에 있는 내용 한번 묻고 이런 식으로 묻기에도 요약하기 괜찮겠죠. 괜찮나요? 네.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쓰면 너네들은 필기 잘 하니? 잘 쓰고 있니? 이게 약간 제가 좀 적는 스타일이라서 잘 쓰고 있지? 호연이 잘 쓰고 있나 보고 있어. 꺼도 될까요? 네. 자, 39번. 자, 39번 제목. 밑줄. 어휘. 제목 밑줄 어휘. 일단 제목이 좀 어이없을 거예요. 이거 어제 수업을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다르게 가르칠 수 없잖아. 시험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제목 이거 수업 준비할 때가 새벽이라서 얘들아 이해해줘야 돼.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왜 웃었는지. 자, nonetheless, 그럼에도 for most outsider, even completely transparent practice do not lift the veil behind which such forms of knowledge are hidden. Without the relevant training and acquisition of skills, which often take many years, one simply cannot make sense of the information that is being shared.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솔직히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3월 출제진들한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 보시는 3월 출제자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010 쫄보해가지고. 자, 그럼에도 첫 번째 힌트네. 뭔진 모르지만 그럼에도래. 그럼에도. 그러면 그럼에도란 말은 앞에 무슨 세팅이 있었지만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도 원하는 대로 돼 안 돼? 안 돼. 의도대로 해 안 해?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을 봐야겠네. 자, 대부분의 누구한테? 아싸들한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준 누구 입장에 생각해야 된다? 아웃사이드 입장에 생각해야 된다. 심지어 완전히 투명해진 관습이야. 이게 뭔 소리일까? 투명해졌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심지어 투명하게 했더라도 그게 뭐 하지 못해? 베일, 장벽을 들어 올리지 못해. 그 무지의 베일 할 때 베일 뭔지 알아요? 우리 베일에 사인할 때 그 베일이야. 그 영어야. 그러니까 그런 장막을 걷어내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 심지어 투명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왜 투명하게 만든 거야? 뭘 걷어주려고? 베일을 걷어주려고. 근데 그 베일은 사실 어떤 베일이냐면 그 뒤에 그러한 형태의 지식이 숨어 있어. 베일을 걷어 올리면 숨겨있던 뭐가 나온 거야? 숨겨졌던 나의 뭐가 나와? 지식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베일이 어쩌니까? 안 들어지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는데도 투명하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왜다 뭐가 없다면 관련된 훈련이 없다면 혹은 그 스킬의 습득이 없다면 근데 그게 몇 년이나 걸려? 수년 걸려. 수년 걸리는 그런 습득이 없다면 개인은 make sense of 이해할 수 없어 정보를 어떤 정보? 공유되고 있는 정보를 이 정보 위에 나와 있는 knowledge 지식이라고 한번 이해해서 볼까? 가까이 있는 글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 대시로 지금 추가 설명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공유되고 있는 어떤 지식을 알고 싶거든? 근데 그거를 단순히 뭐 하는 것만으로는 그 관행이나 관습을 눈에 보이고 트랜스페런트,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쉽게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니까? 수년이 걸리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럼 앞에는 뭐 보면 될까?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들어 놨잖아 라는 말 찾으면 되겠네.
오케이? 너무 어려웠다. 이거 3점이니? 3점이죠. 봅시다. 자, to acquire expert knowledge, one needs to become a member of the relevant group of knowledge bearer, for which I will use the term epistemic community. 자, 우리가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개인은 반드시 멤버가 돼야 돼. 무엇에 관련 있는 지식, 우리 bear는 품다란 뜻이잖아. 소유하다란 뜻. 지식 소유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련 그룹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나는 뭐라고 부를 거야? 지식인 커뮤니티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 용어 있잖아. 무슨 10대들의 그런 언어? 아니면 어제 보니까 애들이 막 그 복도에서 막 춤추고 있던데 막 이름을 말하긴 뭐하고 우리 애들이 그럼 내가 너네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 SNS를 하고 싶어. 그럼 나도 뭐 해야 돼? 그 복도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춰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춤을 춰야 되는 거지. 오케이? 즉 전문 지식을 원한다면 들어가라. 근데 newcomer learns from expert. 그 새로 들어간 사람은 배워요. 누구로부터? 전문가로부터. 그리고 사회화되죠. 무엇에? 그들의 공동 관행에 무엇의 그 관련되어 있는 지식단의 공동된 관행. 즉 점심 먹고 우리는 릴스 찍는다.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같이 하게 되는 거지. 아직 투명한 얘기 안 나왔어. Often there are admittance processes combined with a test of a candidate's ability. 근데 종종 뭐가 있냐? admit은 승낙이잖아. 우리 승낙 과정이 있어. 우리 입회 과정 절차가 있는 거야. 즉 훈쌤 춤 얼마나 잘 추는지 봐봐요 라고 하면서 웨이브 해봐요. 그럼 내가 웨이브 안 돼 못 춰. 약간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뭐랑 합쳐져? 그 사람들의 능력이랑 합쳐진다는 거야. 그렇지? 훈쌤 탈락. 훈쌤 이렇게. 그리고 in the pre-modern era. 그래서 우리 그 전 근대적인 시대에 지식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은 종종 어떻게 유지됐어? 비밀로 유지됐어. 근데 with strict test of loyalty. 근데 엄격한 테스트까지 있었대. 뭐에 대해서? 충성심에 대해서. 누구의? 멤버들의. 그리고 그건 not list하다 얘들아. list는 제일 적은 거잖아. 근데 제일 적은 게 아니래. 그러면 꽤나 있는 거지. 매우라는 뜻. 근데 꽤나 뭐 때문이야? 두려움 때문이야. 어떤 두려움 때문이야? 그 알려져 있는 정보가 어딘가에 들어갈까? 누구의 손에? 잘못된 손에 들어갈까라고 하면서 꽤나 걱정을 했다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저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킹 오브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거든? 거기에 97에 숨어있는 캐릭터들을 고를 수 있어. 근데 그 캐릭터들이 좀 빠르고 세거든?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고르면 오락실을 휩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거를 되게 깐족거리는 애가 뽑아가지고 짤짤이 막 얍얍얍 이러면서 한다고 생각해봐. 걔한테 우리 오락실이 점령당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한테는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심지어 우리는 그 뽑기를 1,000원 주고 팔았어. 게임 한 판에 100원인데 1,000원 줘야 그 기술을 우리가 그 뽑는 방법을 알 수 있었어. 뭐 하니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완전 비밀로 만들었던 거지. 됐네. Some trace of this older practice may still be present today, but on the whole, the ideal has shifted to the openness among the members of epistemic community and also to some extent toward outsider. 그래서 몇몇 증거들 추적해보니까 이러한 어떤 관행? 오래된 관행. 앞에서 이거 언제라고 했어? 정근대적인 거라고 했잖아.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해. 너네 이해해 줄까? 정근대적인 시대의 얘기니까 오래된 관행 괜찮아? 괜찮지? 그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은 변했어. 뭘로? 열려있는 것으로. 이 열려있는 거 앞에 있는 뭐랑 지금 대조되고 있어? 시큐리티랑 대조되고 있지. 옛날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어때? 열려있어. 누구 사이에? 멤버들 사이에. 누구의? 그 지식인 그룹에. 또한 어느 정도 누구한테도 열려있어? 외부인들한테도 열렸어. 그러면 그 지식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옛날엔 1,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서도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이 열려있는 것이 우리가 위에 찾던 뭐랑 연결돼 보이냐? 트랜스퍼런트, 투명한이랑 연결되니?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지금? 야 투명해져도 힘들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이 힘들어. 얘기가 나오면 딱 5번 답이 되겠네. 다른 훨씬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해.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써? 해결책으로 쓰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괜찮니? 야 심지어 투명해도 막상 아무리 다 알려줘봐라. 지가 기술 쓸 수 있나? 수년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해. 투명한 것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로 해. 해결책으로.
뭐 하려고? 특정한 형태의 지식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 그리고 이건 또 그냥 참고사항인데 답이 5번까지 오면 문제가 어려워요. 답이 5번까지 오면 문제가 확실히 어려워지거든. 3점이잖아. 근데 내가 답을 못 찾겠어. 한 번씩 의심해봐. 알았지? 답이 뒤에 있으면 진짜로 정답률이 확 떨어져. 자, 그러면 답은 찾았고요. 결국은 이 글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지식인 그룹에서 지식이 전달되고 있는 과정들 이 열어놓는다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거에 근거해서 어휘 먼저 한번 볼게요. 왜 어휘 먼저 본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1번 expert 전문가, 전문 지식, knowledge bearer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epistemic 지식인,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배운다. 이 네 가지를 보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구나 알 수 있겠지.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문 그룹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그 사람들한테 뭘 요구한다? 입학 절차, 승인 절차를 요구한다. admittance 테스트까지. 2번.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야? 이걸 secret, 비밀로 지키고 싶은 거잖아. 그치? 뭐 하니까 우리가 무서우니까. 왜 무서운 거야? 누구 손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wrong hand,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다? 요즘 시대는 다들 오픈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오픈해 있단 말을 여기선 그래서 뭐라고 했어? 투명하다. 4번.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다 해결될 것 같았어. 근데 실제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전히 수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더욱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5번. 이렇게 연결. 이 연결의 의미 뭔지 알죠? 이 단어들이 서로의 힌트가 되어서 서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입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어휘 됐고요. 꺼도 될까 이거? 잠깐 멈춰주고. 자, 제목 볼게요. 이거 어떻게 지우니? 이렇게 지우고. 자, 제목. 우리가 전문 지식을 습득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지식 집단에 가입해야지. 근데 과거에는 뭐가 어려웠어? 가입이 어려웠지. 뭘로 유지했으니까? 시크릿으로 유지했으니까. 현재는 좀 더 어떻다? 오픈되었다. 하지만은 뭐야? 하지만 거 그런 날을 썼거든. 하지만 여전히 쉽다 어렵다. 어렵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실질적 접근을 위한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가 제목이에요. 네, 이렇게 써놨어. 그 당시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직 지금. 이거를 주제로 쓰면 너무 길잖아. 제목으로 잘 어떻게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으로 잘 압축할 수 있겠지. 그치? 결국은 그리고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우리가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집단이 과거에는 폐쇄적이었지만 요즘은 어쨌다? 열렸다가 첫 번째 그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안 충분하니까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잖아. 그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쌤이 말을 좀 바꿔서 밑줄로 변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을 조금 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을 바꿔서 샥 집어 넣어가지고 슉슉 이렇게 풀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밑줄. 왜냐면 이 글에서 직접 밑줄 요소는 잘 안 보이잖아.
괜찮? 자, 마지막 문제 41, 2번. 몇 분이죠? 자, 마지막 문제. 변형 그대로. 그대로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길이에 있는 글을 저는 수능형 문제로 내는 걸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수능형 문제로 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이 글 길이는 이 글대로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제목. 다만 제목이니까 내용을 좀 더 바꿀 수도 있겠지. 어휘를 바꿀 수, 내용이 아니라 그 쓰는 표현을 바꿀 수 있겠지. 그치? 뭐 훈쌤의 잘생김이라고 한다면 완벽함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단어를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어휘. 어휘도 지금 이 연결고리들 찾으면서 나오는 어휘들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어휘 밑줄을 바꿀 수 있다. 그대로의 의미 뭔지 알겠죠? 봅시다. 아, 이것도 너무 어려웠어. 자, writing of a commentary by Lenin on Leo Tolstoy, the critic Pierre Moshori agreed with Lenin's claim that Tolstoy's work hold up a mirror to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자, writing, 글이야. 뭐에 대한 글? 코멘터리에 대한 글. 누구에 의해 쓰인 거야? 레닌이 누구한테? 톨스토이에 대해 쓴 글. 톨스토이에 대해서 레닌이 했던 비평에 대해서 쓰면서 그 비평가 피에르 머시너라는 사람이 동의했어. 뭐라고? 레닌이 했던 주장에. 레닌이 뭐라고 주장했냐? 톨스토이의 작품은 hold up a mirror, 거울을 든대. 거울을 든다는 말은 거울을 통해서 비춰준다는 뜻이지. 그래서 거울을 비춰준대요. 무엇을? 러시아 혁명을. 언제의? 1905년에. 그러니까 톨스토이 작품이 러시아 혁명,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을 보여준대. 그 말은 그 작품 속에 이미 뭐 했다? 들어가 있다. 내용이 들어가 있다. Yet, this mirroring, Moshiri argues, is a complex affair by no means a direct reflection of the world as it stands. 근데 이렇게 거울로 비추는 작업 있잖아.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아주 복잡한 일이래. 그러니까 훈이가 예를 들어 재명이가 훈쌤의 뺨을 딱 때렸어. 그치? 근데 소영이가 일기장에 썼단 말이야. 재명이가 훈쌤의 뺨을 때렸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재명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내가 장난으로 내가 얼굴이 갖다 댄 거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 누가 캡처해가지고 재명이가 훈쌤 뺨 때렸다고 학생부에 신고했어. 교권보호로. 그치? 꽤나 복잡한 일이야. 어떤 것들로 담아내기가. 그래서 결코 바이노미스 결코 뭐뭐가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뭐가 아닌 거야? 직접적인 반영은 아닌 거야. 그 세상을 그것이 있는 그대로. 그러면 첫 번째로는 컴플렉스라는 말을 가지고 다이렉트도 유추 가능하겠니? 복잡한 일이야 라고 하니까. 그치? 그리고 좀 더 뒤에도 읽어볼까요? 복잡하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야. 그럼 뒤에 보자. If literary works are in some sense mirror. 만약에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거울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They are mirrored, marked by flaws and blind spot이래. 걔네들은 거울이긴 한데 어떤 거울이냐면 우리가 mark 표시되었어. 특징을 기록이 되었어. 근데 무엇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결점이나 맹점에 의해서 표시가 잡혀 있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잘 못 본 상태로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거야. In fact, they are as significant for what they don't reflect for the exclusion and distortion as for what they do. 자, 여기서 근데 in fact 한번 체크하죠. 근데 사실 있잖아. 자, 그러면 맥락 다음에 야,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제 진짜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 사실 그 톨스토이 작품 같은 그런 문학 있잖아. 걔네들 진짜 중요하다. 근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걔네가 안 보여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뭐? 그들이 exclusion, 배제해버리거나 distortion, 왜곡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뭐만큼?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혹시 아기장수 우투리라고 하는 책 알아요? 책이 아니라 그 문학 알아요? 아기장수 우투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데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아기장수 우투리라고 아기 장수가 있어. 걔 태어날 때 막 그 지붕 위에 막 큰 박이 막 생기고 이러거든. 막 태몽이 막 지붕 위에 무지개가 2개가 막 이렇게 막 떠 있어. 근데 보니까 애 겨드랑이에 뭐가 있어? 날개가 있어. 그래서 얘가 바삭바삭바삭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보니까 엄청 힘이 세. 근데 이 녀석이 한참 파닥파닥거릴 때 한참 파닥파닥거릴 때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 몽골이 쳐들어와. 근데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얘가 어때? 파닥파닥파닥 이러면서 다 확 휩쓸어 버린다. 언제? 그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근데 실제 현실은 어때? 우리나라가 막 날개 달린 애가 막 그걸 막 그랬어? 아니잖아. 그거는 실제보다는 왜곡되었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바람이 좀 들어있는 걸까? 몽골 침입 와서 너무 어쨌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심지어 우투리는 어떤 장수야? 아기 장수요. 애기 장수. 진짜 우리한테 힘들게 했으니까 너네는 우리 깐난 애기한테라도 한번 문학에서 혼나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바람을 넣었을 거고 그게 오히려 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겠지. 그런 측면에서 문학이 정말 중요한 거야. 뭐 한 게? 배제하거나 왜곡한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의미인 거지. 내용이 괜찮? 자, these are things which do not. 갑자기 아기장수 우투리 생각하면 이런 거 더 찍혔을 것 같은데. cannot be in the mirror. In the case of Tolstoy, certain contradictions in society of which he could not be conscious.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니기도 하고요. 일 수도 없어. figure 나타나다라는 뜻이야. 어디에서? 거울에 안 나타나거나 못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 앞에 말했던 exclusion과 distortion이란 말이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지. 안 나타나거나 못 나타나다. figure를 부정하는 거. 괜찮죠? figure 나타나다니까. 그래서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몇몇 모순이야. contradiction. 컨트라가 반대라는 뜻이고 딕트가 말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contradiction 모순이야. 사회 모순인데 어떤 모순이냐면 사실은 알아 몰라? 몰랐었던. 톨스토이가 몰라가지고 못 담았었던 그런 모순들이 그 작품에는 보인대. Even so, 심지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 보였다고 할지라도 the mirror makes us aware. 그 거울이 우리를 aware,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부재에 대해서 만들어줄 수 있게 하고 which thus become faintly present. 그러니까 그게 아주 희미하게만 존재하게 만들어준대. 그러면 앞에 있는 문학에서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으니까 absence 어때? 괜찮지. 등장 안 한다고 했으니까 괜찮지. 그리고 몰랐다고 했으니까 없는 거 괜찮지. It is as though it allows us to see more clearly what isn't there. 그렇구나. 이건 마치 어떤 것 같대? 이게 우리한테 허락해 주는 것 같대. 뭐를 보도록. 어떻게? 더 분명하게. 뭐를? 거기 없었던 거를 더 분명하게 보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대. 그렇구나. There's also no reason to assume that what we see in the mirror must form a coherent whole. 그치? 야, 여기서 또 맥락이 하나 또 나오네. 뭐가 있냐면 또한 그럴 이유가 없어. 가정할 이유가 없어. 즉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 뭐냐? 우리가 그 거울, 문학에서 본 것들이 반드시 coherent, 일관된이라는 뜻입니다. 일관된 전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 즉 문학이라고 하는 게 꼭 일관되게 모든 걸 다 반영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On the contrary, 반대로 it may be in pieces, 이건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discordance, 일치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 The mirror is doubtless defective. 그래서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뭐가 많다는 거야? 결국은 결함이 많아. 왜? 못 보여주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일관되지도 않으니까 뭣도 많아?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아웃라인, 문학이 보여주는 윤곽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디스터를 방해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흐릿흐릿해질 수도 있어. 즉 보이는 내용이 참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 Reflection fainted or confused. 그리고 그것들이 반영하는 것들이 희미하거나 참 혼란스럽고 막 제대로 안 보여줄지도 몰라. 라고 조지 엘리엇이 이 책에서 얘기했지. 그러면서 프레이지, 칭찬하면서 얘기했대. 즉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문학이 참 뭐가 많아? 결함이 많아. 근데 그게 칭찬하면서 한 말이래. 뭐를? 일종의 나이브 순진하라는 뜻이에요. 순진한, 순수한. 이 사람이 문학은 결함이 많아라고 하면서 누굴 칭찬이면 순진한, 이거 뭐라고 하는데 나 여기 안 적어놨구나. 이거 용어가 있어. 순수한 리얼리즘. 진짜 완전히 그냥 다 믿는 거야. 근데 뭐냐면 which hold, 가지고 있어요. 예술. 여기서는 그 거울, 문학 말하는 거 있지. 문학이 항상 tell it, 말해. 이것이 있는 그대로를. Like it is는 이것 있는 그대로야. 문학이 있는 그대로라고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 나이브 리얼리즘이라고 불러. 즉 아기장수 우투리에 날개 달린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고려시대 때는 애기가 날개 좀 달렸나 보지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무남은 결함이 많아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할까 비난할까? 비난하겠지. 즉, 야, 문학은 왜곡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투리는 날개 있다던데? 라는 사람한테 야, 그건 바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비난하겠지. 뭐 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reproach. R-E-P-R-O-A-C-H I-N-G 붙여야겠네. reproaching, 비난하는. R-E-P-R-O-A-C-H-I-N-G reproach, 비난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a mirror, 거울이라고 하는 건 offers us, 우리한테 제공해요. 그 현실의 하나의 버전을 제공하는 거야. 하지만 it does from a viewpoint. 근데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제공하는 거야. 어떤 관점이냐면 포착되지 않아. 누구에게는? 거울 그 자체에게는. 거울 그 자체의 관점에서는 포착될 수 없어. 즉, 잘 생각해봐. 거울이 포착하고 있는 관점은 쌤이 거울이야.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셀카를 들고 있어. 그럼 이 셀카에 비춰지는 거는 너네가 보이니 내가 보이니? 여러분이 보이잖아. 내가 이렇게 셀카를 들고 있으면. 그치. 아, 이거 말고 여기가 화면이요. 이렇게 하면 너네가 보이잖아. 그럼 결국은 누구는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있는 이 장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내용에 생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뷰포인트, 이런 관점은 결국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이거를 퀘스천 넘어 있는 것,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글이 되게 저는 좀 좋았던 글이었던 게 통상적으로는 우리 문학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그 말은 그 작가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드러낼 수 없으니까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가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이 글에서는 오히려 못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답을, 이 글의 제목은 제가 보면서 바로 얘기할게요. 결국은 문학적인 작품은 잘 보여줘 못 보여줘? 못 보여준대. 그게 쓸모없다 쓸모있다? 쓸모있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 significance, 중요성이야. literary mirror가 fail to show, 보여주기를 실패한 것의 중요성.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치? 만약에 제목 이런 거 어때요? 오히려 좋아. 이런 것도 괜찮겠죠? 오히려 좋아. 못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좋아. 뭐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거 어떨까? 반쪽짜리 아니면 뭐 그런 거 어때? 쌤 어릴 때는 하두리라는 게 있었거든. 위에 이렇게 웹캠 이런 거. 화질이 엄청 안 좋아. 엄청 안 좋은데 거기서 맨날 뭐해? 큐 이런 거 해가지고 싸이월드에 올리잖아. 근데 거기서 하면 화질이 뿌야니까 오히려 어때? 예뻐 보이잖아. 오히려 뚜렷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잖아. 하드리 캠이 더 좋아. 이런 느낌. 제목 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목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빈칸은 우리가 다른 데쌤 밑줄 그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네 다 안녕 한번 해줘. 손 높이 들어가지고 쟤네한테. 네.